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궁경주임과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1월 20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일주일이 후다닥 지나갔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조정이 이어지는 분위기였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부터 보시면 어제 다우가 마이너스 0.76, S&P 500도 마이너스 0.76을 기록을 했고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0.96, 러셀 2000도 마이너스 0.97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는 2.83% 하락을 하면서 가장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도 보시면 대체로 1% 넘게 모두 하락을 했고요. 영국 쪽에서 마이너스 1.07, 유럽 쪽 스탁스 600 마이너스 1.5, 프랑스 마이너스 1.9%, 독일도 마이너스 1.7% 기록을 했습니다. 유럽 시장도 오랜만에 1%가 넘는 하락을 했는데 유럽은 그 전날 미국 시장 분위기 때문에 플러스를 났다가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의 전날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이제 빠진 그런 느낌이었고요. 섹터별로도 좀 보시면 어제 좀 강세를 보인 업종으로는 에너지만 1.1% 올랐습니다. 에너지가 1.1% 올랐고요. 커뮤니케이션이 0.9%, 헬스케어가 한 0.2% 올랐습니다. 어제 유가도 한 1.3% 정도 오르면서 에너지 섹터가 강세를 보였고 어제 좀 하락을 했었던 섹터로는 산업재 쪽이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IT라든지 자유소비재, 금융, 필수소비재, 유틸리티 이런 sek터에서 1% 넘는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보니까 산업재가 4.3, 유틸리티가 4.5로 이 섹터 두 개가 특히 눈에 띄게 많이 빠졌고 그 다음으로 많이 빠진 게 이제 필수소비재가 4% 정도. 그렇게 빠지고 반면에 이제 IT는 일주일 동안 0.94% 마이너스 나면서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플러스를 난 섹터도 보면 커뮤니케이션이 플러스를 내고 있어서 확실히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뀐 느낌이 나네요 보니까. 매크로 쪽 보시면 어제 금리가 소폭 올랐습니다. 10년물이 3.4% 되면서 3pp 올랐고요. 2년물도 4.12% 기록하면서 4% 올랐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조금 빠졌는데 그렇게 큰 변동은 없었고요. 102로 마감을 했고 WTI 유가도 1.4% 오르면서 배럴당 80.6달러 그리고 천연가스는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3.6% 빠졌고 3.2달러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 강세를 보이던 구리라든지 금 어제 또 크게 올랐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 기준으로 한 2만 1000달러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되게 강하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YTD로도 거의 한 27% 올랐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시중의 유동성은 이제 나쁘지 않다라고 봐지고 FOMC 회의가 아무래도 1월 30일에 요때 2월 1일날 있다 보니까 항상 FOMC 회의 앞두고 한 보름 전부터는 시장이 좀 눈치를 보면서 약간 약세를 보이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아래에서 섹터별로 좀 종목 좀 살펴보시면은 금융주가 어제 또 약했습니다. JP모건이 마이너스 1.3%,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마이너스 한 1.45%, 웰스파고도 1% 빠졌고요. 블랙록이 특히 많이 빠졌는데 2.34%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쪽 보시면은 엔비디아 마이너스 3.5%, 브로드컴도 마이너스 한 1.9%, AMD가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론은 그래도 좀 잘 버텼던 모스비고의 마이너스 0.3% 소폭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최근에 많이 오른 회사들이 조정이 좀 많이 받나 그런 모습이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저점 대비 한 40% 정도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50불이 깨졌다가 고점 대비 또 거의 50% 빠졌었거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반등이 좀 늦었었는데 최근에 반등이 좀 올라오면서 그렇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반도체 종목에 비해서 좀 조정을 덜 받는 모습이죠. 또 다른 섹터는 어떻습니까?
네, 아래 좀 자동차 보시면은 어제 GM이나 포드 한 2%를 좀 못 미치게 하락을 했습니다. 한 0.9%씩 하락을 했고요. 특히 전기차 쪽이 더 크게 하락을 했는데 루시드가 마이너스 8.7%, 리비안이 마이너스 4.3%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한 1.3% 정도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도 루시드랑 테슬라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었는데 어제 마이너스 8.7% 루시드가 빠진 거에 비해서는 테슬라가 양호한 모습을 보였네요. 그 이외에 뭐 대체로 다른 섹터들 다 약세를 보였는데 카니발이 또 어제 한 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노르웨이지안 크루즈가 실적 발표를 한 건 아닌데요. 약간 그 실적이 좀 안 좋아질 것 같다. 세부 내용은 아래에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카니발이나 뭐 RCL 뭐 이쪽이 다 같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RCL 또한 마이너스 2.3%, 노르웨이지안 크루즈가 마이너스 한 4.8%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크루즈 업종 전반적으로 다 좀 안 좋았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뭐 필수 소비재라든지 헬스케어 이쪽 다 일제히 좀 하락을 했고요. 에너지 섹터만 어제 1% 넘게 올랐고 엑소모빌 한 0.6%, 쉐브론 1%, 옥시덴탈 2%, 이오지도 2% 올랐었던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최근에는 52주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은 있습니까? 네, 한 종목 어제 나왔습니다. 라스베가스 샌즈 네, 한 종목 나왔고요. 최근에 한 지난주만 보더라도 신고가 종목들이 한 10개에서 20개씩 나왔었는데 뭐 최근에는 52주 신고가 종목의 수가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라스베가스 샌즈가 지금 3개월 동안에 52% 정도 오르면서 가장 강한 상승을 좀 보이고 있고 또 그만큼 오른 주식이 좀 많습니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ASML 있잖아요. 노광전리파는 ASML도 지금 3개월 동안 48.6% 오르면서 어제 3% 빠졌지만 여전히 이제 50% 이상 상승을 하고 연초 이후로도 지금 15%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크루즈 업체들도 보면 뭐 로얄 캐리비안 이런 회사들이 바닥 대비 거의 100% 올랐다가 지금 이제 좀 빠져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나이키 같은 경우에도 3개월 동안 40%나 올랐어요. 그래서 확실히 조금 이 자유소비재 쪽에서도 주식들이 꾸역꾸역 올라오는 모습이고 경기 회복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이제 보잉 같은 회사도 3개월 보시면 49.6% 그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프리포트 맥모란도 55.6% 올랐고 보면 지금 3개월이면 딱 지난 10월 초가 이제 미국 시장 저점이었었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저점에 굉장히 무서웠던 그런 장이었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때 대비 꽤 많이 오른 주식들이 많고 항생테크도 보니까 지금 3개월 동안에 항생테크 지수도 33% 항생지수네요. 그죠? 항생지수도 33%나 올라가고 아이쉐어즈 MSCI 사우스 코리아 지수도 25%나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나왔던 또 경제 지표들 좀 매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들. 네, 어제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먼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부터 보시면 19만 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8개월 내 최저치 수준을 나왔고요. 그림 1번 같이 봐주시면은 4주 평균입니다. 4주 평균으로 21만 2,500건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고 해서 누적입니다. 이게 164만 7천 건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이번 주에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자체가 19만 건 나오면서 너무 낮은 수준인데 그 사진 2번을 봐주시면 이게 잘 안 보이시겠는데 그 지역별입니다. 지역별인데 맨 아래에 가장 긴 바가 그쪽이 뉴욕입니다. 그래서 15,000건 이상 감소를 한 건데 그래서 이번 주에 이렇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게 나온 거는 뉴욕의 영향이 가장 크다. 이렇게 좀 시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게 나올수록 그쪽이 경기가 좋다는 얘기로 봐야 되는 거죠? 예. 실업 수당 건수 자체가 낮은 거니까요. 네. 그리고 제일 많은 실업자가 없다는 게 뜻입니다. 네. 제일 위에 보니까 캘리포니아네요. 네, 캘리포니아입니다. 캘리포니아 쪽에서 거기 다 빅테크들도 또 몰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렇죠. 뭐 최근에 감원들도 하고 있고, 네. 예, 그래서 뭐 좀 그런 효과들이 이 표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제일 밑에 보니까 이제 뉴욕, 미시간, 조지아, 그렇죠. 뉴저지 요런 식이고 조지아 쪽이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네. 또 진출해 맞습니다. 있어가지고 요즘 사람 구하기 힘들다고. 예, 그냥 한국 사람 뭐 있으면 막 그냥 막 잡아간답니다. 잡아간다는 게 네, 사람이 없어가지고 시키려고. 예, 고용을 막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반면에 제일 위에가 이제 캘리포니아하고 켄터키, 네바다, 네, 예. 이거는 쪽인데 푸에르토리코도 이제 미국령으로 돼서 포함이 돼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뭐 이번 주 이렇게 좀 너무 낮게 나왔던 것이 이렇게 지역별로 또 브레이크다운을 해줘서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주택 관련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숫자들 말씀드리면 주택 허가 건수가 133만 건, 컨센서스가 137만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컨센을 하회고요. 그리고 주택 착공 건수가 138.2만 건으로 발표가 됐고 컨센이 135.9만 건으로 나왔습니다. 그림 3번 봐주시면 이 주택 그 허가 건수와 착공 건수 추이가 같이 나타나 있는데요. 일단은 빨간색 이렇게 그 표시를 해놨는데 일단은 최근에 계속 연수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택 시장이 좀 둔화되고 있다. 뭐 이렇게 표를 보시면 되는데 또 최근에 이 그 프레디 맥이라는 곳에서 30년 모기지 금리를 발표해 줍니다. 여기서 지난주에 한 6.33, 30년 모기지 금리가 그렇게 나왔는데 또 이번에 6.15%로 조금 떨어진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4개월 내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쪽에 샘 카터라는 이코노미스트가 9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모기지 금리가 하락을 해서 주택 구매 수요나 그리고 주택 건설 심리를 조금씩 좀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 뭐 이런 코멘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나오는 주택 관련된 지표들 좀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림 3번이 파란색이 주택 허가 건수고 초록색이 주택 착공 건수인데 가파르게 이제 떨어지는 모습이 코로나 터졌을 때 그때도 이제 가파르게 떨어졌다가 올라왔고 그리고 2006년부터 그죠? 딱 시작하자마자 가파르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고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고 나서 2007년 8년도에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페드가 제가 요 부분을 보면서 절대 공격적으로 추가적인 긴축을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2007년쯤 갔을 때 서프라임에서 이제 하나씩 관련된 부실이 터지면서 은행들이 손실을 발표하는데 그때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프레디 맥이나 페니메 이런 회사들이 그런 주택담보 대출을 해주는 기관인데 그때 주가가 한 40% 박살나 있더라고요. 2006년도에. 그리고 아마 모기지 금리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을 건데 지금 다시 4개월 내 최저치까지 떨어지긴 했네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필라델피아 연은에서 또 발표를 해주는 제조업 지수입니다. 일단 숫자들 보시면 마이너스 8.9로 발표가 되었고 컨센서스가 마이너스 11이었습니다. 그래서 컨센보다는 잘 나왔고요. 근데 지난달도 마이너스 13.7이었는데 지난달 대비해서도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진 4번을 보시면 이게 그 세부 항목 내용인데요. 좌측에 있는 이 빨간색 박스는 지난달 12월 달이고요. 우측에 있는 빨간색 박스는 1월 달 예비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이너스 8.9로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위에서부터 세부 항목 보시면 뉴 오더 뭐 신규 주문이 마이너스 10.9로 나오면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쭉 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프라이스 페이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36.3이었는데 이번에 24.5로 되면서 물가에 대한 부담이 좀 확실히 줄어든 모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뉴욕
이전에 뉴욕 제조업 지수 세 방목 말씀드릴 때 네. 고용 시간도 줄어들고 고용 자수도 줄어들었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세 방목 보시면 맨 아래 두 번째 넘버 오브 인플로이스 지난달에 마이너스 0.9였는데 이번에 10.9로 나오면서 고용자 그 수가 인플로이 수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에버리지 인플로이 월크 위크 그래서 마이너스 6.6이었는데 이쪽에서는 4로 나오면서 고용자도 늘어나고 고용 그 근무 시간도 늘어나는 모습이 그 필라델피아 제조업 이 지수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쪽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럼 특징 종목 좀 말씀. 예. 예. 그래서 아래에서 특징 종목 말씀드리면은 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P&G 프록터앤갬블인데요. 회계년도 23년도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매출액은 20.77 빌리언 YY로 1% 감소했습니다. EPS는 1달러 59로 발표가 되면서 블룸버그의 컨센서스를 모두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비즈니스 브레이크다운을 보시면 뷰티 쪽에서 3.8 빌리언 그리고 그루밍 그 제모 면도 이쪽에서 1.64 헬스케어 그 건강관리 쪽에서 3.05 빌리언 그리고 패브릭 앤 홈케어 그 아마 여기가 다운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텐데 네, 이쪽에서도 7 빌리언 나왔고 애기용품, 여성용품 등등 해서 5.07 빌리언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의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네. 오가닉하게 그 매출이 5%를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올가닉하게 그 볼륨 그로스 자체가 마이너스 6% 나왔는데 컨센서스가 또 마이너스 2.6%였습니다. 그래서 컨센을 크게 하회했고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P를 올렸고 Q는 떨어졌다. 그래서 제품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그 총 자체 볼륨 자체는 줄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EO는 소비 둔화로 인해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 그래서 하반기 전망이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코멘트를 줬고요. 연간 가이던스로 매출 증가율은 한 4%에서 5%. 그래서 기존에 한 3%에서 5% 증가할 거라고 봤는데 대비해서 조금 조정을 했고 네. 컨센서스는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EPS 성장률은 한 0%에서 4% 정도 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네요. 예, 나쁘지 않은데 주가만 어제 보니까 2% 정도 이제 빠지는 2.1% 하락을 했습니다. 예, 모습이고 그동안에 3개월 동안에 지금 10% 정도 올라 있고 필수 소비재였기 때문에 작년에도 주가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그런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알코아라고 하는 그 알루미늄과 관련된 기업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사진 5번을 그 위에 있거든요. 여기는 블룸버그에서 표를 좀 참고를 했는데 흰색 선은 그 알코아라는 회사의 주가이고요. 네. 파란색 선은 알루미늄 가격입니다. 그래서 결국 똑같이 움직인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네. 그래서 똑같이 움직이고 알루미늄 가격이 하락을 해서 주가도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어제는 7%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 내용 말씀드리면 매출액이 2.66 빌리언 YY로 20% 감소를 했습니다. EPS도 마이너스 70센트 기록을 하면서 컨센을 하회를 했고요. 세부 내용 보시면 알루미늄 생산량을 51만 6천 MT YY로 7% 감소를 했고 또 알루미나 생산량도 3.02 밀리언 MT YY로 8.3% 감소 그리고 보크사이트라고 하는 수산화 알루미늄 또는 철반석이라고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쪽도 생산량이 10.6 밀리언 MT YY로 또 10%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YY로 크게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9 밀리언 YY로 97% 감소를 했고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뭐 에너지나 뭐 원재료 가격 급등에 따른 뭐 도전적인 환경이었다. 지난해 말에 알루미늄 가격 낮추면서 또 실적에 타격이 있었다. 뭐 이런 코멘트들이 좀 있었습니다. 알코아가 보면 실적 발표를 항상 이제 좀 제일 빨리 하기 때문에 실적도 나오고 우리가 언론에서도 알코아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들으시게 되는데 지금 그림 5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림 5번에 작년 3월 달에 주가가 하얀 선이 이제 주가니까 그죠? 네.
주가가 이렇게 쌍봉을 치고 떨어지게 되는데 3월까지 알루미늄 가격도 올랐고 네. 예. 그러고 나서 3월 달에 이제 첫 페드의 이제 금리 인상이 있는데 페드의 첫 금리 인상이 있을 때 주가가 한번 확 밀렸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에서 알루미늄 가격도 소폭 반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요때 당시에 뭐 전쟁도 있었고요. 네, 전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유가가 3월 초에 130불 갈 때 원자재 가격이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 원래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25bp씩 하면 작년 올해까지 완만한 계속 인플레이션이 예상이 될 거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이런 알루미늄 가격 같은 게 과거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하던 시기에 보면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알루미늄 가격도 반등이 들어가고 이 알코아 주가도 직전 고점을 뚫으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가 4월 달부터 이 금리 인상을 50bp 그리고 나중에 75bp 이렇게 하면서 아예 경기를 이제 찍어 눌러버리겠다라는 페드의 의지가 나오면서 알코아 주가랑 알루미늄 가격까지 같이 이렇게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걸로 추측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크루즈 관련 종목들 어제 다 같이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노르웨이지언 크루즈가 실적 전망 코멘트를 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조정 에비타가 겨우 적자를 면한 수준일 것이다. 4분기와 연간으로는 순손실을 예상한다 라고 했고요. 28년 만기 채권 5억 달러를 발행해서 기존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할 것이다. 이런 코멘트를 주면서 어제 크루즈 쪽이 일제히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중국 ADR 주식들이 어제는 좀 올랐습니다. 제가 프린트 자료에는 숫자를 좀 잘못 썼는데요. HXC 지수가 어제 4.12% 올랐고요. 알리바바가 한 3% 올랐고 징둥닷컴도 한 플러스 1.5%, 핀두어더도 한 플러스 7.5%, 바이두 플러스 1.8%, 반면에 빌리빌리는 마이너스 3.07%, 뭐 니오도 마이너스 한 2.2%, 샤오펑 마이너스 1.8%, 비아디는 근데 또 올랐습니다. 플러스 3.7% 이렇게 올랐고요. 네, 그래서 중국 관련 주식들은 어제 좀 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네. 확실히 비아디가 우리가 공부를 해봐도 지난번 12월 달에도 중국에 전체적으로 보면 테슬라의 판매량이 확 떨어졌던 거에 반해서 BYD의 판매량이 많이 올라갔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전기차 분야에 있어서 좀 BYD 전기차 본 적 있어요? 네, 저도 본 적은 없는데 네, 사진으로만 봤는데 중국에서 그렇게 판매량이 늘고 전체적으로 2등에 올라서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BYD의 어떤 경쟁력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만 보니까 그죠. 네. 그리고 어제 뭐 태양광 관련한 종목들은 다 급락을 했습니다. 뭐 인페이즈 에너지도 마이너스 10.92%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썰런도 마이너스 10.4% 기록을 하면서 어제는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다 10% 정도씩 크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렇네요. 예. 10%뭐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예, 자세한 내용은 좀 살펴보진 못했는데 예. 태양광 관련 종목들 어제 또 일제히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한 종목만 이렇게 빠진 게 아니라 네. 전체적으로 빠진 거 보니까 이런 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좀 4개월 연속 이렇게 급락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빠진 거 맞나요, 왕 차장님? 아마 가능성 좀 있습니다. 그거 폴시리콘 최근 한 달간은 최근 며칠간은 30% 급등했어요. 아, 다시 반등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 왜냐면 거의 다 정기 계약하니까 지금 그거 변동 거의 없잖아요. 근데 요즘은 정기 계약 많이 하니까 조금만 거래하면 가격 변동이 좀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 일주일간은 30% 정도 급등했어요. 예. 그리고 태양광도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떨어지니까 모듈 업체는 또 올라갔었고, 네, 맞습니다. 예, 또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을 하면 모듈 업체는 또 원가가 높아지는 효과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업체들은 어떻게 폴리실리콘 쪽이에요? 아니면 모듈 생산해가지고 설치하는 그런 기업? 대다수는 모듈이죠. 아, 대다수는 모듈이에요? 네.
아, 그러면 최근에 다시 실리콘 가격이 한 30% 다시 급반등을 했다고 하니까 그 영향을 좀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제도 저기 연원 총재들이나 예, 이쪽에서 또 약간 호키시한 발언이 계속 나왔죠. 어제 약간 약간 중립적이거나 또는 비둘기파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은 최근 물가지표 둔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플레는 높은 수준이다. 목표치 2% 달성을 위해서 충분히 제약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소매 판매나 임금 상승률 둔화에도 그 둔화된 거에는 주목을 하는데 70년대와 비슷한 물가를 끌어올리는 가능성은 낮다라고 했습니다. 인플레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내려오기 위한 요소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노동 수요 서비스 감소가 하나의 요소일 거고 임금 외의 요소가 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비주거 서비스 분야 쪽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스토랑이나 차 수리, 자동차 수리, 호텔 서비스 상승은 노동 수요 때문일 수 있지만 원자재나 에너지 가격 상승은 공급망이 원인일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수요만 둔화된다면 상당한 일자리 감소 없이도 노동 수요를 둔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좀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잔 콜린스 보스턴 총재는 금리 5% 조금 넘게 인상해서 상당 기간 유지를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 자체는 천천히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은 현실주의적인 낙관론자인데 미국이 심각한 경기 하강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하면서 현재 임금 인상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은 아니다. 조금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매파적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약간 중립적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심각한 경기 하강 없이 인플레를 잡는 거, 네.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니까요. 그렇게 그 인플레 잡아 놓으면 심각한 경기 하강이 아니라 마일드한 경기 침체를 겪고 다시 이제 경기가 살아났을 때 또 주식 시장도 좋아지는 이런 모습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됐으면 좋겠네요. 저도. 예. 오늘 밤에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경제 지표 있습니까? 예, 오늘 밤에 특별하게 나오는 경제 지표는 없습니다. 일단 기존 주택 판매 건수 이렇게 하나 있고요. 컨센서스가 396만 건이었고 지난달이 409만 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고요. 네, 오늘 밤에는 특별한 경제 지표는 없습니다. 네. 모기지금리가 좀 떨어졌다고 하니까 이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약간 좋게 나올지 아니면 일단은 전월달보다는 또 한 10만 건 정도는 줄어드는 걸로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미남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궁재훈 주임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